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 중진, 그 다음에 친윤 성향의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어려운 지역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것이 바로 어제 그저께입니다. 3일 오후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찌 보면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렸다라고 할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요구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인요한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바로 그날이죠. 기자들이 이제 자꾸 질문을 하니까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안해 오면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다분히 원론적인 얘기죠. 준비가 안 된 거고. 아마 제가 보건대 김기현 대표가 이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전에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닌가. 전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최재형 의원. 이준석 체제에서 혁신위원장을 했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당, 영남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쇄신을 보여주는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시원하게 한번 지르네요.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김기현 대표하고 워낙 이렇게 척져 있으니까 김기현 대표 한테 압박을 넣으니까 아마 박수를 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물론 이런 찬성만 있는 거 아닙니다.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그 다음에 일부 영남 중진 의원들은 이제 자기 실명을 내지 않고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되면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것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고, 그러나 그게 누군지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들 당연히 있겠죠. 아니 영남에서 예를 들어서 3선 4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저먹은 줄 아냐, 무슨 영남이 구악이냐, 이런 반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수도권의 시각으로 보면 영남, 민주당의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국회의원 배지를. 왜냐하면 중앙에 와서 그야말로 정치를 잘해서 공천만 받으면 그건 무조건 되는 데 아닙니까? 민주당은 호남, 국민의힘은 영남. 물론 국민의힘의 PK는 조금 다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수도권의 시각으로 보면 영남, 호남 의원들은 거의 거저먹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도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늘 인삼뿌리만 먹고 수도권은 무뿌리만 먹고 사느냐, 이런 이제 불만들이 사실은 양당 내에 다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 쇄신위원장이 바로 영남권을 건드리고 특히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건드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용산 대통령실은 보세요. 3일 오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어제, 물론 주말입니다만 주말에도 다 근무하고 전화 연락되고 다 됩니다. 하루 종일 기자들이 무수히 많은 코멘트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일절 어디에도 보도된 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할 말이 없다 이런 거 또 보도가 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요한 혁신위원장 지명이 된 게 10월 25일입니다. 지명되자마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언제든지 대통령과 연락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위가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한껏 기대를 표명을 한 겁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되자마자. 자, 이런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출마하지 않거나 내년 총선같이 그 중요한 선거에 그 사람들이 다 출마해서 당선돼서 대통령을 옹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출마하지 말라, 또는 당신들 와서 수도권 험지에 와서 출마해라. 어찌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성역을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이라는 또 대통령과 가까운 지대에 있는 성역을 건드렸는데 그런데도 대통령실에서 코멘트를 안 한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할 기사가 주목할 이 인용부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앙일보 4일자 기사 거의 끝부분을 보면 여권 내부 사정에 밝은 인사가 중앙일보와 통화를 통해서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전부터 윤 대통령은 측근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이런 기류가 어떤 식으로든 혁신위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혁신위원회에 친윤 인사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했는지는 자기가 모르지만 적어도 윤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전부터 친윤은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뭐와 연결시키냐면 그동안 윤 대통령 주변 인사들로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신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었죠. 그런 계획도 없다. 그 윤석열 신당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중심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대통령실도 부인하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펄쩍 뛰었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인용환 혁신위원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혁신구상, 그러니까 친윤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험지 출마에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구상이 윤석열 신당이라는 거와 싱크로율,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일치하느냐. 저는 적어도 50% 이상 일치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신당 얘기가 대통령실 주변에서 끊임없이 언론 보도로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신당을 만드는 수준의 국민의힘 재편 내지는 그 국민의힘의 어떤 수혈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스터리의 절반 정도가 지금 풀렸다. 인용환 혁신위원장을 봐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을까? 첫째, 만약에 인용환 혁신위원장을 여기서 곧바로 뒷받침해 줬을 경우 곧바로 용산 개입설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에서 인용환 혁신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아바타다 이렇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뒷받침해 주는 순간 또 대통령이 주무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곧바로 이런 친윤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너희들 모두 안 된다 또는 너희들은 다 사지로 가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충분히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도 그 반론은 어찌 보면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영남권의 중진 그건 이해가 되지만 강원 충북권이나 수도권의 중진 그 사람을 만약에 뺐을 경우에 그 지역구에서 선거가 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중진은 물러나라,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지난번 공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죠. 무소속으로도 당선될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 강원도입니다.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거기서 너 무조건 나오지 마, 그러면 그 사람 권성동 의원 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공천장하고 만약에 표를 나눠 가지면 거기서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어느 지역과 상관없이 중진들
다 험지 출마 내지는 불출마,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인용환 위원장의 이 뭐 친윤 험지 출마 불출마, 이거는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큰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인용환 혁신위원회는 곧바로 무너집니다. 동력을 잃죠, 바로. 근데 동의도 그렇다고 부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건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해석입니다. 저는 저의 해석이, 저의 그 일부 취재와 해석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큰 방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도 섣불리 인용환 혁신위원장이 오바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본인도 뭔가 느낌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갖고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정식으로 제안해 오면이라는 조건절을 다른 거죠. 자,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다, 큰 방향에서, 물론 앞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실장인 이용우 의원은 당에서 요구하면 불출마하겠다, 이미 선수를 쳤죠. 아마 제 예상은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후속 호응을 하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 뭐 친윤, 그러면 친윤 핵심은 장제원과 권성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나 아니면 권성동 의원 정도에서 이 인용환 혁신위원회의 친윤 불출마 내지는 수도권 험지 출마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을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 단계라는 거는 아까 제가 해석상 용산 대통령실도 큰 방향에서 내 뜻과 옳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옳다라고 방향을 정하고 있지만 그걸 기자들 앞에 공표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요게 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일 오후부터 어제 밤까지 줄곧 용산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 큰 방향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친윤계 핵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건 뭐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뭐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오는지, 그것도 용산 대통령실의 기류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뭐 함께 관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